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검찰 출두하죠. 지금 10시 반 예. 출석이고요. 그 수원지검입니까? 예, 수원지검 후문으로 네. 출석한다고 이제 어제 공지를 했죠. 아, 이 말은 이제 개딸들 보고 좀 많이 나와달라. 네. 그 정문은 이제 그 집회할 데가 없는데요. 후문은 이제 그 상당히 그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재판할 때 그 빈 시간에 네. 거기 호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하. 수원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책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후문 쪽으로 전부 결집을 해달라. 네. 현재 그 개딸들은 한 1,300명이 집회를 신청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우파 쪽에서도 애국 순찰대나 네네. 100여 명이 신청하고 경찰이 한 5, 600명 깔려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은 안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니까 혼자 가겠죠. 그런데 네. 오늘 조사가 쌍방울 관련 조사죠. 그렇습니다. 네. 쌍방울은 이제 그 800만 불 중에서 네. 500만 불은 이제 그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대납했다. 네. 그다음에 이 그 300만 불은 네.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줬다. 음. 이게 이제 그 제3자 뇌물죄입니다. 뇌물. 네. 뇌물로 수사가 하고 있고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오늘 그 수사하는 검사 진용이 수장이 바뀌었어요. 네. 박사님이 조금 전에 전쟁 중에 장수 안 바꾼다 했는데 네. 전쟁 중에 장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더 잘 싸우는 장소로 바꿨더군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검사장 중에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 3명이 있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중앙지검장의 그 송경호 네. 이분은 이제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수원지검장이 그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네네. 아니 KH그룹의 배상윤이 왜 아직 안 잡아오느냐. 김성태도 처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화영에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네. 수원지검장이 이제 저하고 동기인데 홍성욱 이번에 바꿔버렸어요. 아하. 홍성욱 검사장을. 그러면서 그 윤석열 사단 중에 그 한 분인 신봉수라고요. 이분이 그 대검의 반부패 부장 하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분을 이제 그 수원지검장으로. 반부패 부장이면은 옛날 중수부인가? 예. 예. 특수통. 중수부장이죠. 예. 이분을 이게 수원지검장으로 내정해서 얼마 전에 네네. 네가 이게 어떻게든 이재명 잡아야라. 이게 특명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부패 부장에는 남부지검에 그 있던 지검장 양석조. 옛날에 그 심재철한테 그 왜 그 학명 네가 상가집에. 검사야? 예. 이 당신이 검사야 3인방이거든요. 그랬지. 당신이 검사야. 그렇죠. 네. 윤석열 사단의 그 핵심 3인방 검사장을 전북에 이재명 때려잡는데 다 투입한 거죠. 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지검장의 신봉수, 그다음에 반부패 부장의 양석조. 이 세 분이 다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예요. 이렇게 아마 이제 진용이 갖춰졌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조사는 이제 그 부장검사는 김영남인데요. 예. 이분은 조사를 안 해요. 그 육부가 특수부거든요. 네. 김영남 부장검사도 이제 그 맹장인데 이분은 조사 안 하고 중요한 게 오늘 아마 조사는요. 최초로 여성이 할 것 같아요. 여성 검사 송민경 이분이 조사를 합니다. 부부장 검사인데요. 네. 이분도 그 37기인데 연수원 37기인데 이제 그 중앙지검의 특수부에 근무할 정도로 여자지만 이게 강단 있는 소문난 여성 검사입니다. 네. 송민경 부부장 검사가 조사하면서 네. 그 옆에 이제 그 박상용 검사가 입회도 하고 아마 이제 그 이렇게 조사가 15층에서 진행되고 네. 여기에 이재명이 이제 뭐 누워서 오든지 단식하니까 오니까 이제 그 15층에서 하는데 그 옆방에 의사 있잖아요. 아주대 의사 한 명 대기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대기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 조사받다가 쓰러지면은 조사 중단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호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예. 정성호가 이제 며칠 전에 전략을 노출했죠. 채널A에서 그 방송하면서 네. 어차피 이게 누워서 조사하면서 진술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청기를 누설한 거죠. 아마 이제 그 조사가 아마 그대로 누워 있지 않을까? 변호사니까. 그렇죠. 그런 잔수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재명이하고 동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누워서 뭐 그냥 조사 신용하다가 아마 이제 그 진술서로 계속 가름하겠다. 이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도 대비를 세워놨더라고. 검찰도 원래 질문지는 150쪽.
네. 700문항인데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조사를 안 할 걸 대비해서 여러 버전으로 준비했더라고. 아하. 조사 응하는 경우, 안 응하는 경우, 바로 가는 경우 전부 여러 버전의 조사서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출두하라는 소환 통보 세 번째 출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00% 그냥 영장이죠. 영장 청구. 원래 이제 그 일반 사람 같으면 네. 소환하고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통은 체포영장을 해가 체포하면서 아하. 바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래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하고 나서 대기하다가 바로 그냥 영장 집행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네. 조사하고. 예. 근데 이재명이는 이제 그 배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바로 체포가 안 되니까. 체포영장도 체포영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조사를 하고 일단은 내보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아마 합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원석 총장이 떠선 그냥 이제 쌍방울로만 바로 치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중앙지검으로 합치자. 그래서 이제 백현동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위정교사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하고 네. 이거를 합쳐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 주나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예.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아주 시원한 해설 중에 강경옥 님이 슈퍼챗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슈퍼챗이라고 꼭 소개해달라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오늘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예. 일단 이제 조사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하고 쓰러지는 채 하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놔줘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하고 가면은 이제 국회로 이제 체포동의안이나 영장 청구를 이제 하는 게 다음 수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쌍방울 단건으로 할지 합쳐서. 아니면 합쳐서 할지. 예. 그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가 국회로 가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이제 다음 주에 검찰에서 네. 영장을 청구하면요. 네. 판사가 이제 바로 그냥 법무부로 일단 보내야 돼요. 체포영장을. 왜냐하면 이게 영장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검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요. 그 법원에서는 이제 실질심사 하려면 끌고 와야 되잖아. 끌고 오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48시간이에요. 48시간 체포가 돼야만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체포 영장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법무부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여기 국회 나가서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도 반박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동의냐 아니냐 이렇게 표결이 돼가지고 예. 과반이 통과가 되면 이제 체포영장이 통과됐기 때문에 다시 법원 와가지고 판사가 또 이제 실질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국회 표결이 문제인데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이재명이 건강하고 좀 관계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절할 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 조금 늦게 이게 국회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게 팔팔하게 돌아다니면 빨리 이게 보내가 표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의 체포영장의 집행이 보통 이게 한 2, 3주 기간 여유를 주거든요. 2, 3주. 예. 따라서 이게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사람 뭐 저도 단식 좀 해봤습니다만 단식 10일째 그러면은 사실 앉아 있기도 힘들거든요. 뭐 이재명이가 도대체 어떻게 단식을 하는지 뭐 체질이 특이 체질인지 쌩쌩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건강까지 고려해서 뭐 이 체포 동의안 제출을 미룰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내밀한 사정은 검찰이 더 잘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표결될까요? 이게 제일 문제죠. 저는 이재명은 이제 저는 단식을 안 보고 단식 호소인이라고 방송마다 네.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전부 이재명이가 무슨 단식하냐 단식 호소인이다. 옛날에 박원순이가 성추행했을 때 여성 보고 그때 막 비하해가 당시 피해자가 아니고 예. 피해 호소인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계속 단식 호소인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제지를 안 해. 그거는 막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보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요? 방송국에서도 단식 호소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단식하는 목적 중에 네. 저는 결국에 가장 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직도 유지하고 어제 그 선거법 재판도 연기돼 버리잖아요. 이거 큰 문제거든요. 선거법 재판이 연기되니까 이런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에 내 구속 좀 막아달라. 표결에. 네. 이게 큰 목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하는데 지새끼도 낯짝이 있지 벼룩이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을 지새끼로 보니까 네. 지새끼도 이게 낯짝이 있지 자기가 낯서가지고 이게 부결식이 달라. 이렇게는 못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수없이 포기하겠다 했잖아 특권을. 네. 근데 갑자기 부결식이 달라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단식하는 척하면서 다 주고 가는 것처럼 이게 하면 그럼 이게 여론이 네. 야 우리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이게 교도소 보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교묘하게 여론을 참모들 동원해서 조작한다니까. 네. 이게 정청래 고민정이 장경태 지금 이게 박찬대 뭐 다 민영배 이러고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걱정이 저도 여러 사람 돌려봤거든요. 네. 우리 이게 부결되지 않을까. 어. 저 판사도 몇 명 법원장까지 한번 돌려봤어요. 친구 고등학교 동기인데 네. 네. 법원장까지 한번 물어봐서 너 판사로서 너도 이게 영장 실질조사 많이 해봤지 않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했더니 아 판사한테 오기 전에 자기도 정치 보니까 일단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이 정도 막 다 주고 가는 척하면 또 판사도 지금 이게 판사도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이거든요. 예. 김정중 아직도 이게 김명수 체제입니다. 그렇지. 김명수 체제. 체제예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법조계 시각에 저도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가 정부가 국회에 보내는 것은 체포영장 청구고 체포 동의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이밍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옛날에 이재명이가 자기의 운명을 시지푸스에 비유했잖아요. 예. 시지푸스.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찌찌푸스라고 하는데 찌찌명이니까 옛날에 형수 욕하던 게 찢는 데가 시지푸스가 아니고 찌찌푸스다. 예. 이래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게 끝없이 지금 네 개의 큰 수사가 또 남았어요. 이번에 통과해도 네. 네 개가 아직 남아 있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아, 예. 배소연이가 지금 한 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배소연 있죠. 네네. 여기에 이재명이가 공범 주범돼 있고요. 법인카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앞서 들어간 쪼개기 있잖아. 아, KH도 쪼개기 했대요. 아, 정치 후원금 쪼개기. 김성태 쌍방울 만인 게 아니고 예. KH그룹 있잖아요. KH그룹. 그 김성태하고 공동 지갑이거든요. 이쪽도 이게 쪼개기 후원했다. 아하. 예. 이거는 이재명 측이 알았다. 왜 이화영이 요청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 선관위. 네네. 이게 두 번째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성남지청의 판교의 그 정자동 아하. 힐튼 호텔 있잖아요. 네네. 힐튼 호텔 이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성공작 특별수사팀이 발족했잖아요. 예. 대성공작도 이게 김만배하고 신학님이 이때 민주당도 아는 거 아니냐. 네. 이 조사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게 앞으로 한 크게 4가지 더 수사 남아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이재명이 단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단식 3일째네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3일째. 그러면 저 3일째 단식하는 거죠. 그리고 저 이거 마시잖아요. 이거 오미자. 이거는 이거 먹으면 사실은 단식이 아닌데. 그렇죠. 나 참, 네. 무슨 참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말이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이 잠깐 나왔는데 네, 김만배의 대선 공작 말이죠. 이게 김만배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작 카르텔이 아주 거대한 공작 카르텔이 작동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지금 이제 그 특별수사팀이요. 네. 그 반부패의 그 3부의 강백신 검사라고요. 네. 강백신 하면 조국 사건 수사 총괄 유명하거든요. 아, 예. 특수부. 네, 네. 이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중앙지검의 그 선거 전문 검사들 있죠. 네.
10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했고 네. 수사가 이제 네 갈래로 간대요. 네 갈래로. 네. 하나는 이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있잖아요. 네. 서로 돈도 주고받고 아마 영장이 바로 들어간대 신앙님이는. 그래요. 요게 이제 수사 첫째 갈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뉴스타파하고요. 네. 그다음에 JTBC, 그다음에 TBS 교통방송 김어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MBC, KBS 예. 다 사과하고 있죠. 요 이제 언론으로 두 번째 가고요. 근데 잠깐. 예. 사과 같이 보이긴 합니까? 그런 데 좀 이따가 한 팀부터 할 때 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큰 갈래가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요렇게 김만배 신앙님 팀, 네. 그다음에 언론 있잖아요. 요 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검찰. 예. 그때 문재인 때 검찰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게 공익의 대변자가 검찰이면 또 네. 검찰 직원이 윤석열이가 검찰 때 있었던 일이잖아. 그럼 여기 검찰에서 해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침묵하는 척하면서 공범이거든요. 요렇게 검찰 수사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 번째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민주당. 민주당도 여러 루트로 공모했을 거다. 그렇죠.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크게 네 갈래로 착수되고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갈래. 예. 김만배와 신앙님. 예. 그 1억 6,500만 원 책값. 예. 이거는요. 네. 제가 여기 방송에서 제 여자친구까지 이야기해버리는데 20년 전에 사귀던 예.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 여기 번호를 하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20년 전에는 전부 011, 018 뭐 이런 거죠. 그렇지. 017. 지금 이게 010이 아니잖아. 예. 근데 김만배 신앙님이가 20년 만에 갑자기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번호가 남아있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예. 이게 드러난 게요. 그해 2021년 여름에 신앙님이가 화천대유를 방문했잖아요. 이게 목격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하. 신앙님이가 여름에 예. 9월달에 인터뷰했잖아 15일 날. 네. 근데 여름에 화천대유를 왔더라. 네. 근데 역시 중요한 게 물증이 되잖아. 아하. 정인이 있으니 신앙님이가 그때 최근 명함 여기 화천대유에 놓고 간 거지. 아하. 야 그게 압수됐어요. 이거 진짜 이거 범죄라는 게 요즘 완전 범죄 엄청 어렵습니다. 아하. 아니 어떻게 명함을 하나 놓고 간 게 명함이 압수돼 버렸다니까. 그것도 이게 최근 명함이. 네. 옛날 명함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 예. 인터뷰 후에 매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와버렸어. 인터뷰 후에 매일 문자를 둘이 주고받아. 김만배 신앙님은 2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2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예. 신앙님이가 책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이게 새빨간 처음 만날 때부터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예. 그다음에 책값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왜 3월 1일 날 3일절 날 계약을 한 걸로 소급했다니까. 왜냐? 네.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띄워놓으려고. 그 인터뷰는 9월 달이니까 책값을 3월 달로 소급해라면 예. 이거는 인터뷰하고 무관한 책값 아니냐. 아하. 이렇게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해 나갔더니 그 책이요. 헌 책 있잖아. 완전히 쓰레기처럼 그냥 아무 사무실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방치돼 있었다고. 예. 아니 1억 6,500만 원짜리 책을 그렇게 보관합니까?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따라서 이게 처음부터 저는 이게 짜고 친 인터뷰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게 가짜 인터뷰의 대가로 돈을 준 거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례라 그럽니까? 네. 그 뭐 100억짜리도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언론재단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이사장 하라. 그러면서 이게 또 행기 제안한 게 화천대유 고문해라. 그러면 이게 1,500만씩 나갑니다. 아하. 이런 게 제안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잘 보면요. 네. 이래 보면 돼요.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조작 인터뷰가 맞고 네. 이걸 좀 더 이게 조작을 더 심하게 편집한 게 뉴스타파다. 뉴스타파죠. 예. 우리가 이게 뉴스타파 전문을 보면 야 김만배가 뭐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한테 불리한 것도 했으니까 조작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김만배 72분을 잘 보면 이미 윤석열이가 그때 대충 이게 무마한 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뭐 커피는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준 걸로 그때 검사가 이제 박길배 검사거든요.
그 옛날 미스 코리아 그 남편입니다. 박모 검사라는. 네. 근데 그 녹취록을 잘 보면 이게 윤석열 쪽으로 돌리는 게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했고요. 네. 이걸 뉴스타파는 좀 더 강하게 조작해서 몇 구절을 빼버린 거죠. 네. 몇 구절 빼가 이게 주어를 아예 바꿔가지고 완전히 커피까지도 윤석열이 다 탄 걸로 네. 이렇게 뉴스타파가 조작은 했지만 그 전에 김만배 인터뷰도 보면 윤석열이가 마치 이게 무망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둘리가 짜고 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갈래고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뉴스타파가 악마적 편집을 해서 예. 3월 6일 날 영상을 공개하잖아요. 그 직후부터 벌어진 이제 언론들의 퍼날르기. 예. 순서대로 보면 이게 뉴스타파죠. 네. 조작된 녹취록을 더 악마적 편집한 거예요. 이미 둘이가 짜고 친 조작인데 그래요. 이걸 더 확실하게 주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이가 봐준 것처럼 원래는 이게 박길배 검사인데 수사도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는 아예 그 조우영 씨가요 네.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이더라고. 참고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때 수사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의혹 있잖아요. 네. 이런 거지 대장동의 대출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9년에 정상적인 대출로 해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참고인에서 빼달라고 로비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이 아니고 네. 땅을 담보로 하고 이자 다 내서 정상 대출이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걸 이제 첫째 조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더 문제는 JTBC죠. 네. 보도를 이렇게 더 빨리 한 거는 JTBC는 2022년 네. 2월 21일자로 보도를 하는데 아니 그것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뉴스타파가 공개도 하기 전에? 봉지욱이라고요. 이놈이 뉴스타파를 옮긴 놈이에요. JTBC 탐사팀장 하다가 봉지욱 JTBC 기자였거든요. 네. 이자가 이제 그 남욱하고요. 남욱의 그 초기 진술 네. 이런 걸로 이게 좀 입수를 한 것 같아. 아하. 그러니까 남욱이는 이게 기억이 오래전 1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요게 바로 조작. 김만배가 남욱이 미국 도망갔을 때 예. 전화를 하는 거야. 야, 우가 네가 그때 이게 조영한테 커피 타줬다고 들은 게 윤석열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억이 혼동이 오니까 유도했구나. 유도했죠. 네. 이게 김만배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이가 이제 미국 도망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검찰에 11월 19일 날 2021년 11월 19일 날 조사를 받는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 어허. 그럼 거기 윤석열이가 커피 타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술한 게 있는 거죠. 어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조우영 씨가 가가지고 커피 타준 게 윤석열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고. 네. 그래서 검찰에서 남욱하고 이게 조우영을 대질을 합니다. 12월 달에. 네, 대질신문. 대질해서 분명히 아니다. 어허.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남욱도 내가 기억이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됐다. 아니다. 이걸 봉지욱이는 다 알아요. 봉지욱은 이게 조서가 다 있잖아. 어허. 다 아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윤석열로 몰아가야 되니까 조우영 진술도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남욱 바뀐 것도 무시해버리고 남욱의 초기 진술 있잖아. 네. 요거 하고 남욱의 뭐 친구들 사촌들 좀 조사했더라고. 어허. 요거 가지고 그대로 이게 2월 21일 날 허위로 윤석열이가 커피 타주고 주범이다. 이렇게 보도해버린 거예요. 예, JTBC의 JTBC죠. 당시 특종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백한 허위라고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틀 뒤에 드디어 이제 김어준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김어준이가 이제 교통방송 그게 2월 23일자 보도야. 그게 신장식 변호사라고 있잖아. 요즘 방송하는 신장개업. 이 자를 불러가지고 아예 JTBC가 특종인에 제대로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야. 어허. 이걸 17만 명이 본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갔더니 삭제하고 없어 이거. 글쎄 말이야. 이걸 삭제를 하더라고. 야 이게 JTBC 다음에 이게 TV에서가 이걸 정포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뉴스타파 위에 MBC가 내 꼭지하고 KBS도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뉴스타파가 하고 JTBC가 물론 제일 먼저 했죠. 그다음에 뉴스타파하고 MBC, KBS가 따라가는 이 언론들을 발본색을 해야 된다. 네. 이래 보고 예. 지금 이게 제가 검찰에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네. 지금 여기 검찰에서는 이래 보더라고요. 요 MBC나 KBS 거대 언론이 네. 뉴스타파를 꼬리 자르게 한다.
야, 모든 게 뉴스타파 너가 일단 좀 책임지라. 너는 인터넷 신문이니까 폐가하면 또 만들면 안 되냐. 우리가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말마다 우리는 뉴스타파 보도 보고 했지.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녹취록을 다 확보합니까? 그게 꼴짝이야. MBC나 KBS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본을 입수하려고 했으나 예. 뉴스타파가 주지 않아서 우리로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가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뉴스타파만 이렇게 꼬리 잘라서 야 너거는 폐간돼도 인터넷 신문 또 만들면 되지 않냐. 예. 근데 자료도 안 주는 걸 내 꼭지나 대대적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다는 MBC 이게 언론입니까? MBC에서도 양심 선언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것도 삼노조가 있잖아. 네. KBS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MBC, KBS가 알면서 그대로 이게 조작 보도를 해놓고 네. 지금 이게 문제되니까 뉴스타파 쪽으로 서로 이게 짜고 저는 꼬리 자르게 한다. 이래 네. 보면 돼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언론 상황인데 예. 아까 이제 네 번째 갈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민주당 검찰 관련자들이죠. 예. 그 민주당 얘기부터 합시다. 예. 이 상황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끼어들어서 이걸 이제 증폭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TV 토론에 나가서 불쑥 윤석열 후보한테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질문을 확 던지잖아요. 예. 그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게 그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 폭로됐지만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여러 갈래로 민주당하고 공모한 게요. 김만배 씨는 이제 그 정지상이하고 그때 매일 붙어 다닐 때거든요. 네. 재판 그래도 옛날에 있었고 네. 천화동 1호 428억을 정지상 측으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지상이한테 가면 이재명한테 갖다 봐야죠. 그다음에 신앙림이는 뼛속 깊이 이게 좌파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언론 노조 위원장을 얼마나 했느냐고. 7년인가 뭐 오래 했죠. 오래 했더라고. 장기 집권했더라고.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사장은 지금 최성호 아닙니까? 네. 근데 MBC 예. PD 수첩 예. 그 하다가 MBC 사장했던 최승호. 예. 네. 지금 이게 좌파들이 소굴인데 전부 언론이 이게 민주당에도 언론팀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모를 수 있을까요? 제일 황당한 게 대선 직전에 이재명이하고 윤석열 후보 그때 토론한 거 2월 말이었죠. 2월 25일. 2월 25일. 네. 그때 질문을 잘 살려보세요. 지금 와서는 뭐 커피가 본질이 아니다 하는데 그때 이재명이 딱 질문이 윤석열 후보 왜 그 커피를 타주세요? 조영한테 왜 커피 타줬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 단정적으로. 예. 그때는 이게 전부 좌파 패널들이 야 커피를 한 대 타주고 무마한 거 아니냐 박영수 때문에 이럴 때단 말이야. 그때는 커피가 본질이었어요. 네. 질문이 커피를 단정적으로 타줬다 했잖아. 이런 게 물론 앞에 JTBC 보도도 있지만 JTBC 보도는 좀 이게 애매했거든요. 남욱 진술을 해나. 근데 그것마가 그래 확정적으로는 못 묻습니다. 저는 이게 뉴스타파 녹취록 있잖아. 이런 모든 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네. 이거는 분명하다. 이러니까 이게 왜 커피 타주세요? 질문이 바로 그래 나오잖아. 네. 그리고 뉴스타파 넣었자마자 네. 그때 막 메이저 언론들도 주시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그래 뭐 캠프에도 물론 언론 대응팀은 있지만 메이저 언론들도 항상 비상대기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문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1시간 내 실시간으로 이재명 SNS에 그것도 이게 개인 있잖아요. 막 이게 공유가 되고 네. 그때 한 30몇 명이 막 엄청나게 공유에 퍼뜨리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딱 모였다 요 땡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네. 100m 달리기 할 때도 보면 네. 딱 총색 올리면 바로 출발하잖아.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하다. 아하. 이런 게 정황들 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저는 이게 민주당이 가담한 게 분명하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대장동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이 쪽에서 먼저 터트려 갖고서 이게 지난 대선 내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선 직전까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했지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연루됐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1월, 2월 어느 시점에선가 갑자기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야라고 좌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이게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대선 공작 사건을 우리가 대충 이제 알게 되면서 보니까 저 좌파들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요. 본질적으로 이게 그 민주당이든 언론이든요. 네. 대장동
수사하고 이게 윤석열 아무 관계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아는 거죠. 그때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요. 네. 아예 대장동 대출 건은 해당도 안 됐잖아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예. 참고인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공작을 해서 몸통으로. 진짜 부산저축은행의 몸통은 문재입니다. 제가 이게 옛날 문재인 검증할 때 그거 다 부산저축은행 변호회가 떼돈 벌었잖아요. 그렇지. 로펌에서. 예. 예. 진짜 몸통은 문재인이에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검찰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게 심각하면 또. 어허. 그때 검찰 라인이 네. 그 총장이 그 오염된 물 있잖아. 김오수. 오수. 예, 오수. 요덕이 감사위원 보내다 자천됐잖아요. 좌절됐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이정수입니다. 이정수가 이제 그 26기인데 박범계의 고등학교 6년인가 후배입니다. 남강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남강. 박범계의 후배 이정수 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이죠. 그다음에 그 4차장 있잖아요. 핵심. 네. 김태훈이 제하고 이게 대학 동기 아닙니까? 그때 민자당사 증거해가지고 집행유예 받은 완전히 골수 NL 운동권 아닙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그 실무자 부부장 검사가 김영준 바로 그게 송철호 사이 아닙니까? 어허. 울산 사건 예. 송철호 사이 네. 김영준 부부장 그 위에 김태훈 차장 그다음에 이정수 지검장 그다음에 김호수 이래가지고 이 검찰이요. 예.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김호수가 수사 지휘까지 내린다니까? 어허. 이게 윤석열이가 수사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걸 이게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네. 국회 답변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는 침묵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게 조작이 가담한 거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다는 거는 예. 자기들은 뻔히 남욱이나 조우영이 진술 범죄인 거 알잖아요. 네. 아닌 걸. 근데 수사 지휘한다? 이게 저는 적극적인 공범으로 이 네 명을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였습니까? 지금 이 박범계 박범계. 이제 뭐 추미애 추미애 따져봐야 다음에 되겠 박범계. 그렇죠. 2021 이게 대선 년에 때니까 추미애가 대표할 때 네.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어쨌든 뭐 요 검찰총장 하던 김호수, 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이정수, 그리고 그 밑에서 대장동 수사팀장 네. 하던 김태훈, 예. 그리고 그 밑에서 실제로 수사를 했던 김영준. 김영준, 영준. 예, 송철호 사위라는 예, 사위. 요 김영준 검사, 예. 요 네 명은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네, 뭐 그때 뭐 법무부 장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예, 네. 저도 이게 기간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네.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그 시점은 그거 한번 저 체크해 보세요. 박범계가 그게, 언제부터 했는지 2022년 2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만 쳐보면 돼요. 자, 그런데 예. 예, 박범계 맞죠. 자, 그런데 예. 박범계 그러면 이자들이 사법 처리 대상이라면 예. 어떤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거 공작은요 시효가 네. 있어요. 시효가 있잖아요. 네. 6개월이죠. 6개월. 그럼 이게 지금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기자가 돈 받고 기사 쓰면 배임 수재, 그다음에 배임 정재 네. 이렇게 입건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TV에서 한번 떠들었더니 추가했더라고. 어. 검찰도 제 방송 많이 봐요. 예, 야 이거는 김만배나 신학님이 그 배임 수재 정재는 5년이야 2년이야거든요. 네. 가볍다.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추가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제가 했죠. 그건 10년이야거든요. 아, 그래요.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 신학님 씨 있잖아요. 네. 영장 침해에 명예훼손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봐요. 검찰은 제명이 많죠. 일단 이게 윤석열 후보를 명예훼손한 건 맞잖아요. 네. 허위 사실로. 허위 사실로 그게 가담했다면 그게 큰 죄가 되고요. 네. 중요한 게 검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죄가 또 있어요. 아하.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그렇지, 정치 그렇지. 중립 어허. 뭐 이런 것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것도 이게 따져봐야 되고요. 네. 상당히 공무원은 범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사안이 워낙 그 중차대해서 요 김만배 사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네요. 그 이성윤이 그래도 이성윤이 얘기는 짧게라도 합시다. 아 이거 왜 이게 갑자기 설치면서 이성윤이요. 예.
조국이 책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정말 이게 제 부끄럽습니다. 제가 쓴 책은 백인의 인물을 보고 우리 역사는 지금 현재 9,000권 팔아가지고 순위도 못 올라갔는데 정말 이게 조국이 그 TK 눈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쓰레기랍니다. 태영호 그 발언이 쓰레기가 아니고 이 책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내용하고 행동이 정반되면 쓰레기죠. 네네. 그런데 이 DK 눈물 그 출판 기념회를 노무현 센터 있잖아요. 종로구에 네네. 했는데 그 최강욱이가 사회를 봤어요. 최강욱이는 이제 그 조국이 아들 허위 인터넷 줘가지고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2심까지 받았어요. 네네. 근데 대법원이 갔는데 전원합의체를 해보여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최강욱의 사회 보고 거기에 이성윤이가 지금 여기 법무연수원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 검사죠. 그렇죠. 어느 방을 쓰느냐? 네. 옛날에 그 한동훈 장관이 쓰던 방 있잖아. 법무연수원의 본원은 진천에 있어요. 용인에 분원이 있어요. 네네. 진천 본원에 한동훈 장관이 쓰던 방을 지금 이성윤이가 쓰고 있어요. 근데 현직 검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정치 개입을 하는데 조국이는 해안을 가진 강철 의지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국을 하면서 네. 아니 윤석열은 무단 자기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지켜봤대. 이성윤이가 동기입니다. 23기.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도한 사람이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치 발언으로 계속 공격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감찰 네. 지시 들어갔고요. 네. 저는 이게 고발해 가지고요. 이런 게 정치 중립의 의무잖아요. 정치 개입. 이걸로 저는 형사처벌까지 물론 이게 뭐 이성윤이가 지금도 이게 조사받는 게 많지만 네. 이거는 이게 처벌 내지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것들은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좀 이렇게 제쳐두면 안 돼. 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준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화끈하게 확실하게 딱딱 매듭 짓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그 검찰 선거 농단 막은 게 이정수로 했잖아요. 네. 이정수는 이제 그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를 했죠. 아, 예. 근데 난강고등학교. 예. 네. 이성윤이는 네. 문재인의 대학 후배입니다. 아, 그렇지. 경희대.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대학 후배예요. 이자가 검찰국장부터 요직하다가 중앙지검장 왔을 때요. 저는 이자의 3대 문객이 3대 범죄가 있다면 중앙지검장 할 때 예. 중요한 게 그때 송철호 사건 있죠. 이걸 물론 이게 10몇 명 기소했는데 그때 윤건영이라고 있잖아요. 국정상실장. 그 핵심. 예. 당연히 개입했잖아.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에 초안을 써놨어요. 국정상실장. 근데 이걸 뭉갰다니까 기소 안 했잖아요. 아하. 윤건영. 그래서 윤건영이가 지금도 배지 달고 저 떠들고 다니는. 그다음에 임종석이도 이 빼버렸잖아요. 공적에 써난 거. 이게 이성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뭉갠 게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제조 들어갔잖아. 네. 여기 20명의 명단이 나왔거든. 20명. 네. 여권 시절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뭉개버린 거죠. 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하고 채널A 사건 있잖아요. 네. 이동재 기자. 이때 한동훈 장관은 죄가 없잖아요. 무혐의를 9번을 뭉갰습니다. 9차례를 뭉갰다니까. 이게 이성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공수처 조사받을 때 있잖아. 그때 사상 초유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바깥다가 공수처가 마중 넣었죠. 황제 수사한 공수처. 이게 이성윤이다. 알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성윤이가 제가 들어보니 네. 출마한대. 출마한대요. 네.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전라도 이제 고향이니까 아마 고창이니까 전라도에 공천 줄 것 같아. 그럼 여기 사표 수리를 안 해주거든. 그럼 여기 황운하 길을 갈 것 같아. 황운하도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경찰을 넣었잖아요. 이미 이성윤도 지금 범죄자이기 때문에 수리 안 해주는데 전라도에 저는 공천 줘서 출마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입니다. 이성윤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만하다고 봐요. 네. 아니 이성윤이한테 최강욱이가 그게 무슨 저 법률가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배지 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뭐 배지 왜 못 달아 이런 생각 하겠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이성윤이가 나도 있다고 지금 대가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두더지 잡기 아시죠? 두더지 잡기 살짝 올렸어요. 제대로 내려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의혹을 백선엽 장군의 의혹을요. 그게 박민식 장관이요. 예. 백선엽이가 친일파면
문재인의 아버지도 친일파 아니냐? 개장했으니까. 이랬더니 문재인이가 고소를 한대. 왜냐하면 개장을 했는데 해방 후에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개장이 됩니까? 38년도 시험부터 공무원 시험 붙어서 다 주인부터 거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박명식 장관이 뭐랬냐면 백선엽이 친일파라면 그렇지. 예. 라면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다. 근데 박민식은 백선엽을 친일파를 안 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고소를 했고요. 백선엽 장군이 와 제가 여기 그 군과 나 책을 다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게 이분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20년생인데. 네. 근데 3남매가 평양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3남매 데리고 자살하려는데 큰딸이 백선엽 누나잖아. 큰딸이 어머니 우리가 여기 3년은 버텨봐야지 안 되겠냐. 3년간 죽도록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합시다. 극단 선택을. 1년 만에 극단 선택하려니까.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누나가 직공일하면서 어렵게 이래가 이게 군인이 되고 싶으니까 군관학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군인이 배치라는 게 지 맘대로 됩니까? 간도 특설대 배치되는 거는 군인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전혀 친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백선엽 장군이 그 의록입니다. 이런 의록이 군과 나에 나옵니다. 네.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한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한다.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신념으로 다부동 전투부터 한 이런 게 백선엽 장군입니다. 저는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뭐 시대 아픔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백선엽 장군은 시대 아픔을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백선엽 장군은 정말로 위대한 이게 그 참군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문재인이 빨리 이게 박민식의 장관에 대한 고소. 너 계속 수사하면 무고죄 됩니다. 진짜 조사 무고죄 돼요. 따라서 이게 빨리 취하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 제가 이성윤이하고 네. 또 문재인이 고소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제가 논평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 이게 저 땅속에 두더지처럼 숨어있던 이것들이 지금 대가리를 하나씩 쏙쏙 내밀고 있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이게 그 땅속에 처박혀 있을 때 잡기가 어렵지. 이런 식으로 지구들이 알아서 대가리 내밀어 주면 때려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우리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